뭐 아침 식사들 또 든든하게 하고 오셨어요? 일단은 오늘 또 어제 이어서 또 하는데 비도 그죠? 조금 더 많이 시원해진 것 같습니다. 날씨가. 저기 어제는 이렇게 문 열어놓으니까 바람이 차워가지고 그죠? 간만에 문을 닫고 잠갔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제 계속 이어서 이제 뒤쪽 부분을 좀 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어제 한 거 가만히 살펴보면 일단 뭐 매트랩은 기본적으로 매트릭스 연산을 위해서 나타난 형태가 되었고 스크립트 써봤고 펑션 써봤죠, 그죠? 그 두 가지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스타트 윈도우 이런 식으로 떴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작업한 폴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 프로모트 상에서 여러분들이 각가지 연산을 좀 해봤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분명히 잘 됐죠, 그죠? 계산기처럼 잘 됐습니다. 그래서 워크스페이스는 여러분들이 뭐 만들어 놓은 변수라든지 이렇게 수식 이런 것들이 일단은 변수들이 다 올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사이즈, 뭐 그다음에 매트릭스 연산, 그다음에 매트릭스 만드는 것들, 그다음에 실제로 선형 연립 방식도 한번 풀어봤고, 그다음에 이렇게 각가지 수학 함수들 앞으로 쓸 것들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차이점들 확인해봤고, 그 다음에 스크립트 파일 생성해서 거기서 간단하게 작성을 해봤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스크립트에 쓸 거 if문, 그죠? 그 다음에 sum, 그 다음에 시간 재는 거, for문, 그 다음에 포즈도 써봤고, while문도 써봤고, 스위치문도 해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림 보기 위해서 그래픽 쪽으로 해서 플롯 해봤고, 스템도 해봤고, 서브 플롯으로 해서 뭐 여러가지 동시에 볼 수 있는 것들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스케일 바꿔서 로그 스케일로 한번 보는 것도 했고, 그 다음에 극좌표 계죠, 그죠? 이 형식도 봤고, 그 다음에 3D 프린터는 3D로 그래픽 보는 것도 해봤습니다. 메시까지. 그리고 쉽게 그려주는 거, 펑션만 주면 그려줄 수 있는 거, 그 함수까지.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찌 보면 좀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 좀 확인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들어가는 거, 콤플렉스, 즉, 복소수죠, 그죠? 콤플렉스 쪽에 이제 나오는 것들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보통 복소수, 그죠? 컴플렉스 도메인에서 x, y 하면은 보통 x축이, 가로축이 보통 실수고, 세로축이, 이미지너리 파트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되고, 보통 길이로 하면은 우리가 루트에 어차피 피타고라스에서 x제곱, y제곱으로 되고, 그 다음에 각 앵글은 얘가 가지고 있는, 시타. 요게 보통 우리 페이지로 하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시타로 표시가 되고, 일반적으로 Z는 X 플러스 JY 혹은 IY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극좌표계 형태는 크기와 E의 J 시타로 보통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뒤에 다시 한번 이야기할 거예요. 그죠? 물론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복소수가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복소수가 좀 재밌는 성질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얘들을 위해서 사실 보면 뒤에 다양한 수식들이 다 전개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다시 보면은 x, y가 즉 g가 있으면은 이렇게 찍혀지면 v하고 z를 더하면 이렇게 평형, 사변형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J의 0승, 4승, 즉, 실수, 그 다음에 J 붙이면 위쪽으로 90도도, 그죠? 그 다음에 두 번 하면은, 이렇게 마이너스 1 또 되면, 마이너스 J.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축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X, Y, X 마이너스 Y는 플러스 시타와 마이너스 시타의,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죠? 이런 부분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매트랩에서 콤플렉스에 관련된
연산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수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먼저 이제 매트랩을 띄워야 되겠죠, 그죠? 매트랩을 띄워서 여기는 i나 j나 같은 그 허수를 했죠, 그죠? 루트 마이너스 1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바로 CD 바꾸는 거 넣어놨기 때문에 그냥 서서 바로 작업 폴더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i 복소수 i라 그랬죠, 그죠? j도 마찬가지. 그래서 교재와 같이 z는 8 더하기 j 곱하기 3 하면은 이렇게 8 플러스 3i 형태로 나타납니다. 복소수 z 가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편한 게 아까 말했듯이 타입은 자요 그랬죠. C처럼 얘가 어떤 실수부, 허수부, 뭐 구조체 형식으로 두 개를 막 가질 필요도 없이 그냥 바로 치면은 변수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두 번째 V는 9 빼기 J 곱하기 2 이거 마찬가지. 그래서 Z하고 V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요 중에 우리가 실수부만 뽑고 싶다 하면은 리얼 Z 이러면은 8이 나오죠, 그죠? 이게 실수부만 뽑겠다는 거예요. 허수부는 이미지너리 imag를 치면은 허수부만 나와요. 그 허수부에 숫자만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두 개를 한번 더 해볼게요. A라는 값은 새로운 복소수를 만드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실수끼리 더하고 허수끼리 더하면 되죠. 그래서 A를 리얼 파트에 Z 하고 리얼 파트에 아까 V를 했죠, 그죠? 이 두 개를 합치면 17 8 다에 9니까 17 그죠? 그 다음에 B는 절대값입니다. Z 플러스 콘주게이트 V V 콘주게이트 하면은 저번에 써봤죠, 그죠? 허수부의 부호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아까 앞에 그림에서 여기 B에 아니다 D에 해당되겠죠,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D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게 콘주게이트로 되면 D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절대값이죠, 그죠? 바꿔서 우리가 절대값을 찾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절대값. ABS 하면은 길이죠, 그죠? 크기. 그래서 할 수 있고. C는 또 보면 ABS Z 플러스 V. 두 복소수의 합의 크기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온 게 D는 뭐 앵글 각도죠, 그죠? G 플러스 앵글 V. 이러면 이제 두 개의 각의 합이죠. 결과는 라디안입니다, 그죠? 라디안 형태로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몇 도 라디안 타입 디그리로 바꾸려면은 뭐 D 곱하기 180 나누기 파이. 그러면 실제로 디그리로 바뀌죠, 그죠? 몇 도? 8.02도네, 그죠? 각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각이나 이런 걸 바꿔서 쓸 수 있습니다. 복소수에서. 그 다음에 E는 ABS 절대값, V 나누기 Z. 복소수 나누기도 되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자, 우리 한번 해볼게. 곱하기하고 나누기 했을 때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는 아마 짐작하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여기서 한번 수식으로 검증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Z 곱하기 V 나왔죠, 그죠? Z 곱하기 V입니다. 그래서 얘의 절대값
78.7718이네, 그죠? 그 다음에 Z 곱하기 9에 각 0.1401. 그럼 이게 그러면 아까 말한 두 개를 어떤 식으로 하면 이게 되나요? 매그니튜드는 두 개를 어떻게? 각각을 어떻게 됩니까? 각각의 Z와 V 각각의 그 크기를 곱하면은 78.7718이 나와야 되고, 맞습니까? 그죠? 앵글은 각각의 앵글을 더하면 제가 나와야 되죠. 맞아요? 맞습니까? 복소평면에 참 재밌는 게 아까 했듯이 극좌표 계열 표현에 두 개를 복소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두 개를 곱합니다. 곱하면은 그 매그니튜드 값 크기 있죠, 그죠? 그럼 두 개를 곱한 형태로 나타나고 페이지 각은 두 개를 더한 형태로 될 거예요. 맞습니까? 한번 확인을 해봐요, 여기서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각각을 해서 혹시 더한 게 저게 맞는지, 각도는 각각을 더한 게 저렇게 나오는지, 우리 항상 한 번씩 확인을 해보고 넘어가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잘 나옵니까? 잘 나옵니까? 잘 나오죠, 그죠? 그래서 복수평면이 참, 알고 보면 참 재밌는 거예요. 나중에 뒤에도 나오겠지만, 기본적으로 두 개를 곱하면 돌아가고, 그죠? 서로 각만큼 돌아가고, 그 매그니튜드는 같이 곱해지고, 그죠? 절대값은 서로 곱해지고, 곱하면 돌아갑니다. 나중에 참 재밌는 형태가 돼서, 요런 이제 복소평면으로 옮기는 것들이 나중에 뒤에 볼 게 참 많아요. 뭐가 다 복소평면이에요. 뭐, 퓨리어 트랜스폼, 라플라스 트랜스폼, 디테일은 다 복소수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곱하면 돌아가고, 서로 나눠지고 하는 것들이 다 적용이 되게 있습니다. 주식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복소수, 뱅뱅 돌아가고, 그럼 나누기도 한번 해보세요. Z 나누기 V. Z 나누기 V.  나누기도 맞습니까? 나누기는 어떻게 들어가요? 매그니튜드는 나누고, 그죠? 각은 빼면 됩니다, 그죠? 그렇게 나옵니까? 한번 이렇게 직접 한번 툴이 있으면 증명을 한번 해보면 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또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를 한번 해볼게요. 앵글 Z. 엔젤을 썼네. 앵글 V.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곱해봤어요.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컨트롤 C, 플러스. 요거, 컨트롤 C, 컨트롤 V. 요건 마이너스니까. 엔터. 0.1401. 뺐죠, 그죠? 더했죠? 그러면 곱하기가 얼마가 나오냐면, 0.1401. 맞습니까? 맞죠? 그 다음에, 나누기를 한번 해볼게요. 앵글. 0.5774. 그러면 빼주면 되죠? 그럼 요거, 컨트롤 C, 컨트롤 V. 빼기, 요거 아니죠, 요거죠. 요거는 이제 더하기로 들어가면 되겠네, 그죠?
약간의 오차가 있네요. 그죠? 이건 오차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같아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렇게 다른 툴인지 매트랩이든지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저렇게 원치 않는 에러가 조금씩 나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포맷을 롱으로 해가지고 좀 정밀도를 높여가지고 실제 값을 가지고 연산을 하세요. 나중에 그게 에러가 나중에 누적이 돼가지고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실제로 여러분 특히 중요한 게 뭐냐? 나중에 뒤에 나오겠지만 필터 이런 거 할 때 그 필터의 개수들 있죠, 그죠? 코에피션트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정밀도가 상당히 요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 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쓸 때 테이블화 시킨다든지 어디 저장한다든지 그걸 가져와서 C 코드로 돌려야 되겠죠, 빨리 돌려면. 여기서 필터 디자인해서 변수들을 쭉쭉 뽑아내고 걔를 C로 들고 갈 때 아까 말했듯이 이런 식으로 한 소수점 4자리만 들고 가면 나중에 실제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오는 게 많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롱으로 해서 굉장히 정밀한 데이터를 가지고 들어가세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에러가 조금 작게 났는데 실제로 에러가 이것보다 훨씬 많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유의해서 실제로 포맷 롱으로 하면 정확하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일단 다들 아시라 생각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럼 우리가 방금 이렇게 직접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럼 여기서는 물론 매트랩에도 바로 바꿀 수 있는 즉 극좌표에서 카티션 직교 좌표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걸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카트 투 폴이라는 플라죠, 그죠? 요걸 쓰고 폴 투 카트라는 요거 쓰면은 서로 좌표계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이 두 개를 가지고 ABS를 쓰고 앵글 그렇게 써도 되지만 그렇게 안 쓰고 요렇게 간단하게 해도 서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스크립트 하나 만들어서 한번 쭉 확인을 해봐요. 그래서 실제로 얘가 똑바로 나오는지, 그죠? 한꺼번에 바뀔 수 있는지. 세타는 뭘로 나오나요? 라디안으로 나오나요? 보통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궁금해서 뭔가 검증해 볼 때는 항상 아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아는 데부터 시작. 모르는 것부터 시작하면 답이 똑바로 나오는지 확인이 안 돼요. 그럼 그게 라디안이 궁금하면은 뭐 넣으면 됩니까? 1,0 넣어보면 되겠죠? 아니다. 0,i 넣으면 되겠네, 그죠? 0,1. 그죠? 그럼 90도가 나오든지, 그러니까 2분의 파이가 나오든지 두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두 중에 하나니까 그거만 확인하면, 얘가 라디안으로 나오는구나. 혹은 몇 도, 디그리로 나오는구나를 아마 확인이 가능할 거예요. 세타 아래 1.5708 나오네요. i를 넣으니까, 그죠? 그러면 파이 나누기 2 하면 1.5708 라디안으로 나오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사실은 어떻게 얘를 어떻게 하면 쉽게 검증할 수 있냐도 나중에 좀 중요한 부분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잘 바뀌나요?
바뀌나요? 그러니까 잘 바뀌겠죠, 그죠? 여기서 나오는 제곱하는 트릭이니까. 단 바뀔 때, 라디안의 형태로 바뀌는구나, 각은.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나중에 뭐, 고개 헷갈리면 나중에 여러분 프로그램 짤 때 다 엉망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만 딱, 라디안 형태로. 대부분이 다 라디안이긴 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좌표계 변환. 직교급, 변환. 오케이, 됐습니까? 확인됐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좌표 복소수가 앞으로 많이 이용이 될 거니까,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에 넘어갑니다. 먼저 이제 하기 전에 오일러 아이덴티티가 있는데, 처음에 딱 보니까, 첫 번째 수식, 사실 위에 거, 이게 얘가 만족되면 밑에 거는 다 만족되는 거예요. 그죠? 위에서 유도되니까. 이게 맞아요? 이게 참 신기하죠. 그죠? 모양이. 아무리 봐도, 이게 어떻게 익스포넨셜에 J가 들어갔는데, 이렇게 나올까. 좀 의심이 가죠. 그죠? 어떻게 해볼까요, 이걸? 의심이 가는 건. 아무래도 뭐,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이게 얘를 어떻게 해볼까요? 얘하고 진짜 같은지 궁금증이 생기는데, 웨트랩을 어떻게 해볼까요? 어떻게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궁금하니까 일단 우리 한 10,000세 분 정도 넣어서 같은 거 확인해볼까요? 2개? 그죠? 그렇게 확인해봅시다. 이게 진짜 맞는지 그냥 궁금한데, 그러면, 자, 일단은 확인하는 거. 먼저 뭐 범위를, t를 예를 들면, 마이너스, 2만세 불러올까? 마이너스 100에서 0.1, 200샘플에서 뭐 100까지. 그러면 2000샘플 생기네, 그죠? 2000샘플 정도가 우리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우리가 궁금해하는, A는, 먼저, 다시요. 이게 지금 작업 공간부터 깨끗하게 정리해놓고 다시 할게요. 그래서 T를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A를, 익스포넨셜 J 곱하기 T. 했습니다. 2000샘플 만들었어요. 익스포넨셜 JT 넣어서, 그 다음에 B를 코사인 T 더하기 J 곱하기 사인 T를 넣어서 2만샘플 만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이 두 개의 데이터를 어떻게 비교해보면 됩니까? 제일 쉬운 방법. 어떻게 비교하면 돼요? 데이터 비교의 제일 쉬운 방법은 두 개를 어떻게 보면 됩니까? 빼보면 되겠죠? 맞습니까? 빼보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제 막 이렇게 계산하다가 혹시 원래 뭔가 데이터가 문제 있는지, 원래 데이터가 얼마큼 차이 나는지 할 때는 두 개를 먼저 빼보면 됩니다. 그래서 C는 A 빼기 B 해서 일단 엔터를 쫙 쳐볼까요? 어떻게 나오나요? 전부 다 0이네요. 그죠? 그래서 이걸 2000개나 보기 힘드니까 플롯으로 C를 한번 그려봅시다. 혹시 다 뭐가 나왔어요? 다 0입니다. 이래도 혹시 궁금하죠? 혹시 이 중에 하나라도 뭔가 튀는 게 있지 않을까? 어떻게 찾아보면 됩니까? 맥스 값 C. 그러면 C 벡터 중에서 최대값을 보여줍니다. 0이네요. 그죠? 그럼 혹시 마이너스 값도 있지 않을까? 민. 최소값입니다. 엔터 치니까 이것도 0이네. 그래서 결국 최대도 0이고 최소도 0이고 그걸 뭡니까? 전부 다 0이란 말이에요.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확실히 뭡니까? 두 데이터는 똑같아요. 이게 이제 매트리스를 증명할 수 있는 뭐 수식 힘들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리즘 돌리고 이렇게 할 때 두 개가 똑같을까 혹시 궁금하면 제일 쉬운 건 빼보는 거예요. 두 개를. 빼서
뭐 최대 최소 확인 됐습니까? 그렇게 일단 확인해 보면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요거는 어쩔 수 없이 똑같은 공식이었으니까 여기 얘가 이미 증명된 공식이에요. 테일러 급수나 이런 쪽 이용해서 이미 혹은 뭐 로그나 뭐 이렇게 적분 이용해서 이미 요거는 증명이 된 공식이니까 여기서 해봐도 당연히 증명이 된 거예요, 그죠? 매트랩에서 한 몇만 샘플러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증명이 된 공식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실제로 알고리즘 막 짜다 보면 실제로 원래 오리지널 데이터와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든 맞는 데이터 간에 오차가 있을 수 있죠, 그죠? 근데 예를 들면은 가장 근접하면 좋다 이런 경우 있죠. 그럼 두 개의 오차를 가능한 어떻게 작게 만들고 싶다, 혹은 오차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고 싶다. 보통 그걸 측정하는 것 중에 많이 쓰는 게 뭡니까? 뭐가 있냐면 SNR을 주로 많이 써요. 그쪽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SNR이 뭐냐면 시그널 파워, 시그널의 에너지죠, 그죠? 제곱하면 파워가 되죠. 시그널을 제곱하면 파워 쪽으로 갑니다. 파워 쪽하고, 그 다음에 노이즈의 파워, 그 두 개의 비율이에요. 그래서 방금 같은 경우에는 똑같기 때문에 SNR이 거의 뭐 무한대 나오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큽니다, 거의. 그죠? 그렇고 일반적으로 이런 거 말고 SNR이 여러분들이 실제로 보면 차이가 조금이라도 나면은 SNR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SNR은 로그 스케일이에요. 로그 스케일이고 실제로 두 배가 3dB 정도에 해당됩니다. 로그 스케일이고, 두 배가 6dB 정도 되네, 그죠? 또 6dB. 6dB 되고, 보통 여러분 한 비트당 데이터 있죠, 그죠? 데이터 표현할 때 16비트, 32비트 하는데 보통 한 비트 할당하면 몇 dB 더 줄어들나요, SNR이? 계산해보면 6dB 정도가 줄어들어요. 비트 하나. 그러니까 8비트를 쓰다가 9비트를 쓰면 6dB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SNR을 개선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SNR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은 한 비트를 할당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표현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운데에 한 칸이 더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노이즈가 반으로 줄어들어요. 표현할 수 있는 노이즈 자체가 생성할 수 있는. 그래 되면 그에 따른 dB가 또 증가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제로 알고리즘을 쭉 하다 보면 실제로 얘가 얼마나 성능이 좋은지, 원래 싱어에 대해서 얼마나 복원이 잘 되는지 뭐 이런 거 따질 때 SNR을 많이 이용하면 됩니다. 파워를 쭉 더해가지고 로그 스케일로 바꾸는 거, 그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일단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A 먼저 클리어 해놓고, 이전은 게 좀 있죠, 그죠? 해놓고, A는 인풋 해놓고, 예를 들면은, 인풋. 이렇게 치면 우리가 쓴 텍스트를 딱 출력이 되고 기다려요, 입력을.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은 45 치면은 A가 45로 들어갑니다. 스캔해퍼가 똑같이, 그죠? 아까 말했듯이, 타입이나 이런 거는 자유입니다. 트랩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 타입은 알아서 자동으로 바뀌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키보드에서 입력을, 뭔가를 얻고 싶을 때, 요 인풋이라는 걸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한번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한번 쭉 쳐서 한번 돌려보세요. 어떻게 나오는지. 그 다음에 나오면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코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쭉 치면서 이게 무슨 내용일까도 한번 고민하면서 스크립트 있어요. 스크립트를 만드세요. 요게 한 줄로 쭉 쓰기에는 너무 버겁죠, 그죠? 예, 저기에 우리가 지정된 무슨 M이라고 저 앞에 써놨죠, 그죠? 그거는 그 M 파일 해당되는 스크립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쭉 치고, 그 다음에 한번 돌려보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확인이 될 거예요.
올리고. 네, 좀, 빨리 여기 좀 하고 있으니까. 제가 돌려봤어요. 뭐가 보이나요? 뭐가 이게 뺑뺑을 돌아가고 있죠, 그죠? 돌아가고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드가 잘 수행이 되나요? 그래서 뭐 이렇게 주파수하고 페이지하고 한번 좀 이렇게 바꿔가서 한번 쭉 넣어봐요. 그럼 지금 혹시 뭐가 보여집니까? 왼쪽에는 뺑뺑 돌아가는 게 페이지가 돌아가죠, 그죠? 실제로 현재 상태에 페이지가 뺑 돌아가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실제 파형이죠, 그죠? 실제 파형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거 두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못 보던 게 또 두 개 정도 있네요, 그죠? 이 두 개에 그걸 다시 이야기를 해줄게요. 잘 돌아갑니까? 잘 돌아가고. 어느 정도 됐습니까? 됐습니까? 이제 이야기를 좀 해줄게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 좀 모르는 게 또 있죠, 그죠? 그거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보니까 우리가 콤파스라는 게 있네, 그죠? 콤파스 1,1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나오는지. 요렇게 1,1에 화살표가 가네요. 맞습니까? 그 대신 이렇게 뺑 돌아가는 형태의 좌표계이긴 한데,
우리가 1,1에 그대로 딱 시키는데 화살표가 나오는 게 요 콤파스입니다. 원점으로부터 화살표가 나가는 그림을 그리고 싶으면 콤파스를 쓰면 됩니다.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안 했던 게, 엑시스 있죠, 그죠? AXIS. 얘는 뭐 하냐면, 실제로 여러분 그림을 그릴 때 범위를 정하는 거예요. 가로, 세로. 예를 들면은 0부터 시작을 해서 X축입니다. 뭐 100까지 혹은 그냥 100까지 그 밑으로는 그죠? 하위는 이제 마이너스 10부터 Y축 상위는 10까지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또 해놓으면 요거는 아직 플롯이 없어서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우리가 실제로 플롯 그릴 때 실제로 보여주는 범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실제로 그림을 그릴 때 범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X축, Y축에 관련된 설정이나 보면 됩니다. 또 두 번째, 이게, 그게 빠져서 그런데, 그죠? 이렇게 해줘야 되죠, 그죠? 그러면은, 그림이 어떻게 됐습니까? 0에서 100까지, X축은 0에서 100까지죠. Y축은 마이너스 10에서 10까지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축 형태를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서 어디까지 범위, 그림 범위. 그 다음에, 또 형태도 제작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서 스퀘어로 하면은 그림을 네모나게 그리란 말입니다. 네모나게 딱 정사각형이 됐죠, 그죠? 그래서 가로, 세로 출력 범위를 정하고 그 다음에 그 형태를, 그림의 형태를 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게 여기 있는 요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릴 때 이걸 이용해서 범위도 정하고 모양도 정했어요. 그림의 모양. 네. 됐죠, 그죠? 그럼 요 두 개 됐고, 그러면은, 우리가 자, 보면 첫 번째, 우리가 주파수 F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F는 결국 뭐에 있을 거냐면은, 타임으로 가요. 주파수 분의 1은 뭡니까? 주기가 나오죠, 그죠? 시간으로. 그래서 우리가 tmax까지를 그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파형 중에 딱 한 주기 나왔죠? 그래서 딱 요거 tmax까지만, 우리가 그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딱 한 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받고 딱 한 주기만 나옵니다. 한 주기.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뭐 주파수 F는 보통 코사인 사인 중에 주파수가 2파이 F로 나옵니다. 그다음에 곱하기 T 이런 식으로 2파이 FT 나중에 뒤에 나오는 2파이 FT는 나옵니다. 그 F가 주파수예요. 그래서 2파이 F를 지금 미리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주면 미리 이야기를 좀 해줄게요. 2파이 F T 형식인데, 뭐, 사인은 코사인, 뭐, 코사인이다. 이러면, 얘가 한 주기죠? 이 파이가 하면 한 주기가 되는 겁니다. 주파수가 1이고 1초가 되면 한 주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주파수가 1이고, 시간이 1초가 흐르면 한 주기가 됩니다. 주파수가 2고 1초가 흐르면은 4파이까지 가겠죠? 그러면 주기가 두 개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수식은 이렇게 됩니다. 그릴 때. 2파이 주파수 곱하기 t 기본형. 그래서 우리가 받은 주파수가 여기는 우리가 사인 코사인 쓰기 싫어서 일부러 익스포넨셜 썼네요. 익스포넨 j 오메가 t 오메가는 2파이 f 맞죠, 그죠? 2파이 ft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되고 그다음에 플러스 우리가 페이지도 넣었죠, 그죠? 그럼 이건 세타만큼 우리가 시프트를 시킵니다. 그죠? 시작 포인트가 틀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 Z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중에 리얼 파트를 빼면은 코사인이 되죠. 코사인 값이 되고 이미너를 빼면은 사인이 되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XY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XY를 그려보면은 X는 코사인, Y는 사인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서브 플롯을 한 개, 두 개, 옆으로 두 개짜리, 그죠? 하나 바이 두 개죠, 그죠? 하나 바이 두 개를
만들어가지고 2x1의 첫 번째 거에는 콤파스에서 왼쪽 편이죠, 그죠? 화살표가 뺑 돌아갔죠? 화살표가 돌아갔었고, 그 다음에 1,2의 2, 두 번째 거, 즉, 오른쪽 편. 그림에서는, 플롯에서 실제로 X를 그렸어요. X가 뭡니까? 코사인이죠? 그럼 사인을 그리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거 그리면 되겠죠? 여기다가 뭐 넣으면 돼요? Y를 그리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코사인하고 사인이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될 거예요. 그리고 뭐 스퀘어, 네모나게 모양을 만들고 그 값의 범위를 0부터 tmax까지. tmax가 아까 뭐랬습니까? 한 주기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딱 한 주기만 그립니다. 그리고 아래 위로 값 범위 a의 1.1. a가 뭐였습니까? 앰플리튜드였죠, 그죠? 그래서 앰플리튜드보다 살짝 앞뒤로 조금씩 크게 여유 줘서 10% 그런 식으로 해서 그린 거예요. 홀드온 시켜야 되겠죠, 그죠? 홀드온 시키고, 그 다음에 얘는 36번, 총 37번을 뺑뺑 도는데, 여기까지 뺑뺑 도는데 돌 때,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1초 쉬었다가, 그 다음에 0.1초씩 빨리빨리 돌아가도록. 얘를 좀 키우면은 또 천천히 돌아가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n이 처음에는 0이었다가, 한 번 돌면 1로 바뀌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1초 동안 가만히 보이다가 그 다음에 0.1초마다 돌아가면서 표시도록. 그래서 여러분 그 나무 모양이 딱 그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이거 샘플입니다. 그래서 혹시 어디 딴 데 이렇게 보여주거나 할 때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면은 좀 움직이는 것처럼 좀 잘 보이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만들어졌습니다. 잠잠하신데 그러면 또 10분 쉬었다 합시다. 11시 1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다음에 할 거는 어떤 이야기냐면, 사실, 여기 매트리에 보면 데모 파일이 굉장히 많아요. 예제도 많고, 뭐 참조해볼 게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 즉, 여기 또 보면 또, 못 보던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요거, 웨이브 라이트 리드는 좀 이따 설명해주고, 로드 있죠, 로드. 로드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그러면, 세이브라는 것도 있습니다. 로드와 세이브 두 가지가 있는데, 얘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워크스페이스에 막, 여러분 중요한 변수를 해놨어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열심히 1시간만 돌려가지고 결과를 딱 워크스페이스에 놔두는데, 딴 거 하거나, 끄면은 다 날아가죠? 그럼 허탈하죠, 그죠? 다시 시작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세이브를 쓰면은 현재 있는 워크스페이스에 있는 값 상태가 그대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불러오려면, 로드를 써서 불러오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줄게요. 자, 지금 워크스페이스에, 예를 들면, A는 2, A는 5, B는 4, T는 3. 이렇게 워크스페이스에 몇 개 넣어놨죠? 그래서 얘를 그냥 클리어 올 하면 아깝죠? 그러면 어떻게, 세이브를 하면, 매트랩.met이라는 디폴트 이름입니다. 로 워크스페이스에 저장이 돼요. 그래서, 클리어 올. 하면 깨끗하게 지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금 전에 하던 워크스페이스를 하고 싶다 하면 로드를 누르면 매트랩.h로부터 다시 불러와요. 그럼 A, B 그대로 있죠, 그죠? 그래서 A 아까 5였고 B는 4였고 T는 3이었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중간중간에 작업을 하다가 바꿀 일이 있으면 세이브, 로드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또 이게 기본이고 이게 디폴트로 전부 다 저장을 하고 전부 다 가져오는 경우고, 예를 들면, 우리가, 세이브를 하는데 나는 A만 세이브를 하고 싶다. 이름을 AA로. A. 그러면은, 실제로 변수 A만 세이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보느냐. 매트랩.h를 딱 찍어보세요. 그럼 밑에 쭉 보이죠? 맞습니까? 목록들이 보입니다. 이 중에 내가 클리어해서
지운 상태에서 A만 필요하다. 그럼 A를 가지고 쭉 가져오면 A만 로드가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원하는 변수만 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작업하던 거 지우지 말고 필요하면 세이브 로드를 통해 가지고 저장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여기 매트랩에서 굉장히 많은 샘플이나 데모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 그냥 제공되는 거 하나 로드를 트레인이라는 걸 한번 로드를 해보세요. 그럼 뭔가 쭉 올라와요. 뭐가 올랐습니까? A는 아까 있었는데 다시 지우고 올라갈게요. 아까 A 또 있네. 로드 트레인. Y하고 FS만 있습니다. Y하고 FS. 이게 뭐냐면, FS는 샘플링 주파수 8km, Y는 기차 소리예요, 기차 소리. 나중에 한 들어봐요. 뿡뿡 하는 그 기차 소리입니다. 얘가 제공하는 거예요, 소리. 그래서, 로드 하면은, 기차 소리가 일단 로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이제 그 다음 예제가 뭔가를 다른 걸 이제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다음 예제를 보면, 일단은, 이렇게 깨끗하게 지우고, 트레인하는, 여기에 제공되는, 기본 파일을 기본 데이터를, 워크스페이스를 로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후즈에 치보면, 아까 FS하고 Y가 있죠, 그죠? 그래서, 사운드라는 명령을 치면은 소리가 들려요. 샘플링 주파수. 그죠? 넣으면은, 아까 뿡뿡 들리는데 지금 들을 방법이 없죠? 나중에 집에 가서 혹은 딴 때 한번 들어봐요. 소리가 잘 납니다. 이런 식으로 사운드, 소리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쪼개가지고 얘를 다시 그림을 그려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파형을 그려보는 거죠, 그죠? 한번 그려보고. 그리고 X 라벨, Y 라벨을 달고, 이름 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에는, 얘를 실제로 보면 꽉 찼어요. 잘 안 보이니까 조금 세밀하게, 스템을 이용해가지고 좀 세밀하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쳐서 한번 실행을 시켜보세요. 랩 train.h로 스크립트 만들어서 여기까지. 일단 치면은 실제 여기 그 오디오 파형이죠, 그죠? 오디오 파형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웨이브 파일 요거는 요 다음 다른 거니까 별도로 이야기를 해줄게요. 혹시 뭐 오디오나 이런 쪽에 혹시 관심 있거나 신호 처리하는 사람 있어요? 오디오. 딱히 또 오디오는 또 없네요, 그죠? 그래서 보통 오디오 신호 처리하면 웨이브 파일을 불렀다 저장했다 불렀다 저장했다 많이 합니다. 소리도 들어보고.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소리는 지금 이어 헤드셋이 없어서 못 들어보지만 소리 나는 척은 할 거예요, 얘가 실행하면. 교재 잘하면 보냐? 책 교재하고 똑같은데. 교재, 요거. 치죠, 그죠? 파형, 얘를 보고 있는 게 그 오디오 파형일 겁니다. 그래서 보통 오디오 파형은, 여기 그림과 같이 보여줄 거예요.
잘 보이죠, 그죠? 방향을 확인을 해서 크게 무리 없죠, 그죠? 그려서 모양을 그려보면 파형이 잘 나오죠?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게 이제 기차 소리입니다. 뿡뿡 하는 기차 소리. 그러면, 이렇게 지금 여러분 사운드 파일이죠, 그죠? 얘가 여기서 들어볼 수 있고, 혹은 뭐 다른, 이렇게 재생, 윈도우 미디어는 들어볼 수도 있겠죠? 그거 하고 싶으면 여기 있는 거 얘 두 개를 쓰면 됩니다. 웨이브 라이트하고 웨이브 리드가 지원이 돼요. 쓰는 방법은 웨이브 라이트는 여러분이 저장할 변수, 즉 오디오 파일, 콤마, 그 다음에 샘플링 주파수, 콤마, 그 다음에 트레인 이름입니다. 네, 여러분 원하는 이름. 그럼 웨이브 파일로 저장이 돼요. 그러면 뭐 다른 미디어 이런 쪽에도 다 볼 수 있습니다. 들을 수도 있고. 그리고 웨이브 파일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여기서 뭔가 신호 처리하기 위해서 들고 오고 싶습니다. 그럼 웨이브 리드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웨이브 이름을 넣고 웨이브 리드를 하면은 얘가 실제 데이터 값하고 샘플링 주파수하고 올라와요. 그러니까 웨이브 파일에 헤더에 저 정보가 다 들어있습니다. 샘플링 주파수하고 뭐 이런 관련된 필요한 정보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웨이브 파일을, 오디오 파일을 저장하거나 읽거나 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혹시 오디오 나중에 신호 처리할 일 있으면 요거 이용해서 웨이브 파일에서 리드, 라이트를 하고 신호를 처리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됐고 요 다음에는 조금 이제 매트랩에서 나오는 또 새로운 기능 중에 큰 축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미분적분, 그죠? 미분 쪽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디퍼런스는 앞뒤 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디리버티브는 얘는 이제 도함수죠, 그죠? 미분하는 거죠. 그래서 보자, y가 있으면 미분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오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앞에와 다르게 심스라는 게 여기 있어요. 여기가 뭐 하는 거냐면 심볼처럼, 즉 말하면은 우리가 앞에는 그냥 x 이런 x 값이었죠. 그죠? 그래서 x제곱을 하고 싶다 그러면 x제곱을 하면은 x제곱된 실제 값이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미분이나 적분을 하고 싶어요. 어떤 걸. 근데 C나 이런 쪽에서는 실제로 여러분이 풀어야 되죠. 그죠? 풀어서 이제 그 결과를 수식을 만든 다음에 걔에다 입력을 넣어서 나오는 결과나 이런 것들을 봐야 돼요. 그죠? 근데 여기는 그렇게 안 하고 심볼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수식 형태에서 미분과 적분을 수행해줘요. 여기가.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심볼릭 요 변수나 이런 것들을 선언해줘야 됩니다. 그럼 t하고 y와 z가 심볼로 정해진 거예요. 근데 y는 코사인 t의 제곱 했습니다. t가 뭔지 몰라요. y가 뭔지 몰라요. 그죠? 근데 우리 얘는 y는 코사인 t의 제곱이라는 요 수식이 일단 코사인 t의 제곱이 y로 들어간 거예요. y는 코사인 t의 제곱이에요. 그죠? 그래서 z는 diff y 이러면은 이 수식 자체가 바로 여기서
미분이 됩니다. 미분의 수식이 Z로 나와요. 그죠? 그래서 요거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먼저. 실제 수식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심볼. 그래서 이게 매트릭에 나오는 것 중에 굉장히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 뒤에까지 쫙 있는데 여기까지만 먼저 확인을 해봐요. 디리버티브하고 디퍼런스 두 개의 내용은 비슷하지만 결국 어차피 미분과 관련된 그런 모양인데 코사인 t의 제곱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2t 사인 t의 제곱 나오나요? 나옵니까? 잘 나오죠? 그래서 얘가 참 요런 거는 잘 해줍니다. 먼저 자, 같이 한번 다시 한번 해봅시다. 클리어, 올. 자, 됐죠? 우리 다시 한번 앞에 보자. 자, 여기서 일단은, 코멘트 창에서 할게요. 나중에 어차피 스크립트로 하면 되니까, sims t, y, z. 자, 그러면은, 워크스페이스에 t하고 y, z가 뭘로 나타납니까? 심이라고 나옵니다. 심볼, 변수.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합니다. y를 어떻게 주느냐? 코사인 t의 제곱으로 줬어요. 그럼 y는 코사인 t의 제곱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죠? 수식이. 그래서 우리가 얘를 미분하고 싶어요. 그래서 z에다가 diff, 그 앞뒤를 빼는 거죠. 그죠? 진짜 미분함수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y를 미분해라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2t의 코사인 t의 제곱이 나오죠? 신기하게 잘해주죠, 그죠? 열심히 이렇게 막 풀어도 되지만, 풀 필요 없이 얘한테 수식을 던지고, 미분하라 미분하고, 나중에 적분하면 적분도 해요. 수식 뭐 이렇게 더하기 빼기 해라, 더하기 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됐습니까? 됐죠? 이런 식으로 수식이 됩니다. 이게 그 심볼릭 관련해서 심볼로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변수로 선언이 돼야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그림을 그려보는데 실제로 이제 요까지는 이해됐죠, 그죠? 그럼 요 뒤에 보면은 현재한 페이지가 다음 페이지까지 코드가 쫙 돼 있죠. 그죠? 다 있는데, 뭘 해보느냐. 첫 번째. 실제 이 매트릭 M 파일의 목적을 이야기해 줄게요. 처음에 심볼릭으로 여러분들이 수식으로 해가지고 그림을 그려봐요. 됐습니까? 얘가 수식으로 해라. 수식으로 지가 미분해서 결과 파일을 그려봅니다. 그거 하고, 실제로 뒤에는 어떻게 하느냐. 실제 값을 집어넣어봐요. 값을 집어넣고 실제 미분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려봅니다. 그려놓고 그 두 개를 동시에 한 화면에 같이 그려놔요. 그러면은 문제가 없으면 두 개 어떻게 나와야 되나요? 똑같이 나오면 되죠. 그걸 확인하는 소스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요까지 앞에 요까지니까 아까 확인한 걸 이어서 요까지 쭉 써서 한번 실행을 시켜보세요. 진짜 얘가 잘 수식만으로 잘 연산을 해주는 건지, 실제로 수식이 그게 안 된다면 실제로 데이터를 넣어서 돌려봐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돼야 되는 건지 한번 뒤에까지 해보십시오. 그래서 얘가 지금 굉장히 유용한 겁니다. 앞으로 많이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수식 차원에서 미분이나 적분 이런 것들을 알아서 수행을 해줍니다.
네, 다시 이제, 이게 피규어 뜰 때마다 피규어 각각 창에 대한 번호가 있을 수 있는데, 그 1번 창, 피규어 2면은 2번 창. 요거는 이제 같은 창이네, 그치? 피규어 1을 선언을 해놓고 계속 그리면 피규어 1에만 그려지고, 피규어 2 이러면은 새로 피규어 2 창이 떠서 또 피규어 2에만 그려지고, 창을 선택하는. 그래서, 실제 모양이 뜨면은 실제로 그대로 보고 그대로 치면 되는데, 여기서부터. 스크립트 하나 띄워가지고, 스크립트는 요 이름으로 그냥 만들면 되거든? 엠파일. 만들어가지고, 책 보고 그대로 코드를 쳐서 한번 돌려보면 내 코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확인이 되니까. 아니, 뒤에서 안 보이면 나중에 오후에는 좀 앞으로 가서 하는 게 낫겠죠, 그죠? 잘 나옵니까? 뭐 이렇게 파형이 뭐가 두 개가 딱 뜨죠, 그죠? 근데 실제 그림하고 이제 스템을 통해서 이제 딱 막대 그린 거하고 두 개가 이제 엎어쳤는데 모양이 어떻습니까? 똑같죠, 그죠? 그래서 값이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그게 뭘 의미하냐면, 실제 여러분들이 실제 값을 넣어가지고 미분적분을 한 수식하고, 그래서 수행한 결과하고, 여기 이거 심볼을 이용해가지고 여러분 수식을 적어서 걔를 미분하고, 그 다음에 그걸 그대로 그려본 거하고 두 개가 그림이 똑같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 그러니까 이 매트랩에 뭐 미적분을 맡겨도 괜찮다는 이야기죠, 그죠? 여기서 미적분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혹시 뭐 이렇게 하다가 복잡한 뭐 이렇게 수식, 그죠? 수식은 뭐 매트리스라든지 얘가 솔브 이용하면 알아서 선형식 구해줄 거고, 그죠? 구해주고, 그 다음에 미분하고 싶다 하면은 수식만 써주면 얘가 미분을 해줍니다. 나중에 뒤에 적분도 있어요. 그래서 얘도 수식만 써주면 얘가 적분을 해줘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나 뭐 수업하거나 이렇게 과제나 혹은 기타 등등 뭐 연구나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잘 이용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됐습니까? 아직 찍고 있네. 그러면 혹시 다친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뭐 하고 싶은 건 해봐요. 뭐 x제곱을 한 미분해 본다든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들 있죠, 그죠? 궁금한 것들 한번 미분을 직접 수행을 해봐요. 커맨드 창에 수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이렇게 클리어 올 해놓고 자 볼게요. 심볼을 x, y, z 세 개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z 뭐랄까 k는 심볼로 이루어진 거는 꼭 정의가 심볼로 안 정해도 심볼로 자동 정의됩니다. x의 제곱, 그죠? k가 x 제곱 하면은 k를 한번 미분해 볼까요? diff k 하면은 2x 나오죠? 맞습니까? 2x 맞고, 또 수식을 뭐 x의 3승 하면은 미분하면은 뭐 3x 제곱, 그죠? 그 다음에 보자, 코사인 x, k를 코사인 x를 줬어요. 그럼 미분해 볼까요? 마이너스 사인 x 맞습니까? 그 다음에 또 뭐 해볼까? 익스포넨셜 코사인 x 해볼까요? 이거는 좀 얘가 미분을 똑바로 해줄란가? 하여튼 그죠?
코사인 미분에서 마이너스 사인 튀어나오고 익스포넨셜 모양을 그대로 가져가고 그죠? 잘 해주네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식을 넣어서 이해를 시키면 됩니다. 미분, 적분. 적분도 뒤에 나올 겁니다. 적분은 int라는 함수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뒤에 나올 거고 미분. 심볼 연산을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은 이런 생각이 있죠. 이렇게 수식을 했는데 실제로 x가 3일 때 뭐가 나올지 궁금하죠? 그 이제 심볼인데, 그죠? 맞습니까? 혹은 저 수식이 있는데 저 수식에 대해서 입력을 뭐 1부터 100까지를 줘서 뭔가 데이터를 알고 싶다. 그런 거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거는 어떻게 하면 되냐. 저 x의 값을 배치를 시켜주면 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값으로. 그래서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수식을 만들었죠. 그죠? 그래서 일단 뭐 간단한 것부터 해봅시다. x에다가 우리가 k에다가 x의 제곱이라는 수식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x의 값을 넣고 싶어요. 그죠? 그럼 x를 이미 다른 값으로 일단 바꿔줘야 돼요. x는 여기가 3. 그러면 x가 조금 전에 심볼이었는데 심볼이 아니고 그냥 숫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놓고 서브스 k 하면은 k의 수식에서 변수로 된 것 중에 값이 정해진 거 있으면 값을 집어넣어줘요. 얼마입니까? 9가 되죠, 그죠? 우리 x 3이었죠? 수식은 x 제곱이었죠? 9가 나온 거예요. 그죠? 그래도 k가 바뀌느냐? k는 그대로 있습니다, 변수로. 그럼 여기까지 x를 우리가 뭐 마이너스 10에서 10까지 이 배열을 넣은 걸 알고 싶다 하면은 x를 마이너스 10에서 10까지 일단 만들었죠. 이래놓고 얘를 뭐 바꾼 걸 p에다 넣어봅시다. p에다가 됐죠, 그죠?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0에서 12 값이 어떻게 됐습니까?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은 그 결과를 플롯을 해볼까요? p로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뭐 했습니까? x로 이렇게 딱 잡아놨죠? 그걸 안 풀어서 그렇습니다. CLF 풀어주고, 아까 세팅해놓은 거 풀어주고, 그 다음에 다시 플롯. 응? 잠깐만요. P가 왜 9가 됐지?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심 클리어하고 그 다음에 get 해주고, 그죠? k는 x의 제곱 됐죠? 그 다음에 x를 마이너스 10에서 10까지 됐죠? 그 다음에 서브스 k 이제 됐네, 그죠? 맞습니까? 이제 똑바로 나왔죠? 아까 서브스 한번 해서 그런가 보네,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제곱된 값이 쭉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그 값을 한번 바꿔놓고 그걸 진짜 대치를 시켜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값들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아마 서브스를 해서 앞에 있는 심볼이 이미 그 상수로 바뀌어가지고 거의 두 번에 다시 안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처럼 한번 쭉 만들어 놓고 심볼을 만들어 놓고 그 심볼 값을 한번 바꿔버리고 그걸 서브스 통해가지고 그 바뀐 데이터 값 직접 한번 넣어서 이런 식으로 보면 됩니다. 됐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수식 만들고 실제 값을 한번 넣어보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려보면 되겠죠, 파형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수식 연산. 근데 여기서 이제 가만히 보면 여러분 크게 예제를 통해서 알았는데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었죠. 직접 수를 넣어서 그걸 연산을 해서 그러니까 데이터 방식으로 숫자로 탁탁 가져와서 가져오는 방법이 있었고, 또 하나는 심볼을 이용해가지고 수식을 만들어서 그 수식으로 연산해서 가져오는 방법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여기 함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서로 적용되는 함수가 틀린 것들이 있어요. 그럼 심볼 이제 수식이나 이런 쪽에 적용되는 함수가 따로 있고, 수식으로만 사용되는 함수가 따로 있고, 혹은 그 두 개를 다 쓸 수 있는 함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diff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수에 쓸 수 있고 심볼에 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외에 뭐 angle 나왔죠, 그죠? 그런 거는 수에만 쓸 수 있어요. 그 나중에 심볼을 가지고 두 개를 앵글을 구하라 하면은 실제 자기가 계산을 못했죠. 실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에러 안 하면 얘는 심볼이 아니기 때문에 에러 난다. 혹은 뭐 이게 숫자가 아니어서 에러 난다. 이렇게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쓸 때 한번 그런 거 확인해서 쓰면 됩니다. 자기의 딱 맞춰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어제 본 이지 플롯 있죠. 그죠? 거기는 sin x를 넣으니까 그려줬죠. 그거는 심볼입니다. 심볼을 넣으면 그려주는 거예요. 그거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 여러분 지금 예제에도 보면 심볼로 계산한 앞에 부분은 이지 플롯으로 그렸어요. 맞습니까? 뒤에 거는 뭘로 그렸어요? 실제 숫자를 넣은 거는 스템을 이용해서 그렸죠, 그죠? 그래서 그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쓸 때 약간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 함수는 이쪽용, 이 함수는 저쪽, 혹은 두 개 다 쓰는 함수 이렇게 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심볼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미분, 그죠? 이번에 예제로 나온 듯이 미분. 여러분 미분 같은 경우에는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코드 다 돌려봤죠, 그죠? 보면 아까 말했듯이 t, y, z를 심볼로 만들어 놓고 y를 코사인 t의 제곱이라는 수식으로 표현을 하고, 얘를 y를 미분한 걸 z로 넣어놨어요, 그죠? 그러니까 딱 미분의 수식이 나왔죠. 그다음에 그걸 피규어 1입니다. 1. 이 숫자가 없이 그냥 피규어하면 그냥 창이 하나 떠요. 새로운 창이. 근데 1이라면은 1번 창이에요. 그래서 창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1번 창, 2번 창, 3번 창. 그래서 1번 창. 예? 서브 플롯 2, 콤마 있어도 없어진다 그랬죠, 그죠? 2, 1, 1. 두 개짜리 첫 번째 거에 이지 플롯을 해줬어요. 그죠? y는 심볼 관련된 수식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y를 0에서 2파이까지 한 주기네요. 한 주기를 그려놓고, 이게 그리드를 칭하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딱 잡아놓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2,1의 두 번째 거에는, Z를 그려놓고 딱 이제 홀드온을 시켜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밑에는 뭐 하는 거냐면 실제로 숫자를 넣어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계산했느냐. 0에서 2파이까지, 마찬가지, 0에서 2파이까지, 코사인 t의 제곱을 그렸고, 여기는 미분하기 전에 함수죠, 그죠? 그걸 y1에 미분하기 전에 함수를 가지고, 2,1,1, 여기다 똑같이 위에 화면에 그렸습니다. 피규어가 다 똑같은 거 지정했죠? 똑같은 창에 지정했습니다. 그럼 211에는 y1이 그려질 거고 앞에 게 두 개가 겹칠 겁니다. 그죠? 화형 모양은 같았죠? 확인하면 같았습니다. 그래서 같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Z1은 Y1을 미분했습니다. 그러니까 Y1 미분하고 또 안에 T 미분하고 DT분의 DY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실제로 미분식을 써서 얘는 샘플이 미분이 된 거예요. 샘플 자체가 미분이 돼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시 똑같이 그렸습니다. 위에는 Y를 그리고 밑에는 수식으로 미분한 걸 그리고, 그죠? 이거 Z1 밑에 거에.
그래서 두 개를 비교를 해봤는데 똑같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그죠? 수식으로 할 수도 있고 여기처럼 심볼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어느 게 편한 것 같아요? 어느 게 편한 것 같아요? 이렇게 쓰는 것보다 요렇게 하는 게 딱 요거만 쓰면 되는데 그죠? 여기 편하죠? 그래서 심볼릭도 굉장히 편하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이 이용을 해서 또 하면 편할 것 같아요. 됐죠, 그죠? 혹시 여기서 질문사항 있어요? 질문사항 있습니까? 적분은 INT입니다. 적분도 미리 이야기를 해줄게요. 한번 해볼까요? XY를 심볼을 만들고 그 다음에 Z는 X의 제곱 그러면 Z를 적분하면은 3분의 X의 3승 나오죠. 이것도 적분이 됩니다. X제곱을 적분하면 3분의 X 3승이 나옵니다. 맞습니까? 맞죠? 그래서 INT, diff 이게 미분, 적분. 그래서 여러분 심볼을 가지고 혹시 복잡한 미분이나 적분이 있으면은 요걸 쓰면 되는데 해보면 혹시 수식이 너무 복잡하면 얘도 힘들어해요. 그래서 얘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사실 있어. 얘가 아무리 얘가 이렇게 계산을 빨리 하지만 그래도 나중에 뒤에 하다 보면은 얘가 적분할 게 힘들어하는 적분이 있습니다. 못하겠다는 이런 적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쓰는 수준 어느 정도 일정 수준까지는 얘가 다 미분적분 이런 게 다 수행이 가능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미분적분 심볼을 이용해서 이용을 하면 됩니다. 그럼 그 다음 거 볼까요? 미분적분 됐습니다. 리사주가 어디 나와요? 그 오실로그래프 있죠, 그죠? 오실로그래프에 이렇게 써볼 때 XY축에서 X, Y축 전압으로 넣어서 이렇게 동글동글한 그림 거 해봤습니까? 위상차 보는 거. 혹시 아직 안 써봤어요? 써본 사람도 있을 건데. 그죠? 그래서 그거 지금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예요. 실제로 위상차가 어떻게 나면은 모양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 심볼을 만들어서 수식을 넣었어요. 그죠? 수식을 넣고, 그 수식을 그냥 이지플로도 그렸어요. 이것도 쉽죠? 그죠? 코사인 하나 그냥 심볼로 한 수식 하나 만들고, 걔를 그냥 그린 거예요. 이지플롯으로. 간단하죠? 그죠? 실제로 그거밖에 없는데, 실제로, 서브플롯에서 그 창이 4개, 그리고 8개가 나올 거예요. 이걸 한번 돌려보면. 그래서 일단 화면을 그려보고, 걔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그때 다시 이야기 해봅시다. 그래서, 이거 한번 스크립트 만들어서 실행을 시켜보십시오.
그 그림이 뭘 의미를 하나요? 혹시 다른 사람은 코드를 천천히 보고 이게 왜 이렇게 그랬을까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그림이 왜 그렇게 바뀌어지는지, 뭐, 동그란 것도 있고, 뭐, 타원도 있죠, 그죠? 직선도 있고. 오시로스코프에서 지원되는 그런 기능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 위상차를 보는 거예요, 그죠? 위상차를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개가 위상이 얼마만큼 틀어졌는지 볼 수 있는 건데, 그림 좀 해석이 되나요? 이제 거의 다 그림이, 자, 봅시다. 이렇게 그림 딱 두 개 떴죠? 그죠? 자, 우리가 뭘 그렸는지를 먼저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두 개 떴는데, 우리가 도대체 뭘 그린 건지, 코드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되겠네, 그죠? 여기 나와 있죠? 자세히. 첫 번째 그림, 뭡니까? x 코사인 2파이 t, y도 코사인 2파이 t, x, y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x도 마이너스 1까지 서로 왔다 갔다 할 거죠? 왔다 갔다. y도 플러스 마이너스 1까지 서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근데 움직임이 어때요? 얘 두 개는 동일해요. 그죠? 그래서 x, y가 이렇게 같이 올라가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위상차가 없는 거예요. 그죠? 서로 왔다 갔다. 그래 되면 그래프가 어떻게? 이렇게 직선으로 나옵니다. 서로 같은 값이니까, 그죠? x, y는 항상 1,1, 2,1 이렇게 가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위상차가 없으면 이렇게 오시로스코프에 나중에 이렇게 실험할 때 확인을 한번 해봤을 겁니다. 이렇게 직선. 얘는 하나는 2파이 t고 하나는 4분의 파이네, 그죠? 4분의 파이만큼 틀어진 거예요. 그럼 4분의 파이는 딱 플러스 마이너스가 조금 차이 나네요, 그죠? 4분의 1 각도. 그러면은 실제로 XY가 이렇게 움직이죠, 그죠? 이렇게 약간 늦게. 맞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최대 동작하는 시간이 조금 약간 차이가 나요. 그래서 X는 요 시점에 최대가 도착하지만 Y는 요 시점에 제일 도착을 해요. 그죠? 맞습니까? 요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최대 도착하는 시점 자체가. 그래서 서로 이렇게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시점이 요만큼 최대 도착 시점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요렇게 모양이 페이지가 서로 틀려지면 요런 모양을 그립니다. 세 번째, 얘는 2분의 파이네요, 그죠? 2분의 파이. 90도죠, 그죠? 90도. 90도면 내나 뭐 사인이나 코사인이네, 그죠? 맞습니까? 사인, 코사인.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원이 그려지겠죠. 그래서 사인, 코사인이 들어가면, XY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원이 그려집니다. 해봤죠, 그죠? 그려봤을 거예요, 그죠? 저번에 그 삼성 프로3 할 때도 이제 원이 되는 거, 사인, 코사인이라는 거 봤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4분의 3파이. 얘는 실제로 위상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네요. 그래서 서로 피크에 도착한 시점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요. X는 이때 피크에 도착하지만 Y는 이때 피크에 도착하네, 그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뒤집어져요. 그래서 실제로 서로 두 신호 간의 위상 차이를 볼 때 이런 식으로 XY를 그려보면은 이런 모양이 나오고 이 모양으로 실제로 위상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치하에 있는 직선 점점 차이가 날수록 요게 타원이 더 이렇게 벌어지겠죠, 그죠? 또 타원 커브 벌어지다가 딱 90도가 차이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원을 그려요. 그러다가 위상차가 더 많이 난다 시작하면 이제 거꾸로 이런 타원 모양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좀 더 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직선이 되겠죠, 그죠? 그러고 나면은 또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계속 바뀔 겁니다, 서로. 됐습니까? 그렇죠. 요게 실제로 모양을 보는 겁니다. 옆에 할 것은 당연히 똑같은데 스케일만 한쪽은 2분의 1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아래 위로 조금 찌그러진 형태가 나옵니다. 개인이 1대 2일 때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실제로 두 신호가 있을 때 혹시 페이저나 이런 것들을 혹시 중간중간에 뭐 틀어지거나 이런 거 확인할 때 혹은 여러분들이 어떤 실험을 했어요. 근데 신호가 두 개가 막 계산하는 신호가 쫙 나오고 있어요. 근데 얘들이 실제로 중간 가다가 얼만큼 페이지가 틀어졌나 확인하고 싶을 때 요걸 이용해서 XY를 그려보면 실제로 이런 형태의 모양이 나옵니다. 그러면 보고 이게 뭐 요만큼 틀어졌구나, 혹은 잘 맞고 있다, 혹은 많이 틀어졌다,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저 됐습니까? 서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혹시 여기까지 질문사항이 있어요? 궁금한 거나, 혹시 오전 뭐 수업한 거든지, 어제 한 거든지, 궁금한 거나 이런 거. 아까 그 미분이랑 적분할 때 특정 변수에 대해서 적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심볼로 정의해주는, 심볼로 된 정의된 변수면은 그 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봅시다. 그거 굉장히 좋은 질문 중에 하나네요. 예를 들면, 자, X, Y, Z 변수가 3개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수식만 때 요 큰 Z는 굳이 이렇게 정의를 안 해도 심볼끼리 만들어지면 심볼로 정의돼요, 자동적으로. 그래서 X 제곱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Z 제곱. 소문자죠. 이렇게 됐죠, 그죠? X가 되어 있네. Z를 해줬죠, 그죠? 됐죠, 그죠? X, Y, Z 변수가 3개입니다. 그럼 우리가 미분을 하고 싶어요. 그냥 미분하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볼까요? X에 대해서 미분하죠? 그죠? 그럼, 나는 그렇게 싶다. 나 Y에 대해서 미분하고 싶다. 그러면 Y에 대해서 미분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diff 다음에 콤마 다음에 이렇게 따로 이렇게 심볼 하나 넣어주면은 요 변수에 대해서 미분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됐습니까? 혹시 또 질문? 또 궁금한 거 없습니까? 그러면은 오늘 오전 수업은 요걸로 마치고 또 점심 또 비가 오는가 모르겠네, 그죠? 일단 점심 맛있게 먹고 편하게 쉬고 그다음에 1시 반쯤에 와서 또 이렇게 또 수업을 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마지막으로 질문 없죠? 그러면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